또 전문 분야를 공부하신 분도 오셨는데 사실 차원에 온 지 3년밖에 안 됐고 경험이 미치는 지난 3년간은 이제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이라고 교회 공공보건의료 조직에서 일했고요. 3월부터는 창원 경상국립대병원의 공공보건 사업실에서 좀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들어오신 분들은 만한의료원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들이신데 오시니까 좀 부담이 됩니다. 간단하게 그 지역 공공의료에 대해서 그냥 조금 두서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어떤 공공 혹은 의료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나, 건강에서 공공이 무슨 의미지? 막 이런 것들을 철학적으로 막 준비하다가 포기했습니다.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또 그런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건강이 뭐 개인이 낙태해서 뭐 운동을 안 해서 혹은 뭐 술을 많이 마셔서 담배를 많이 피워서 뭐 이래서 건강이 나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건강이 어떤 인구 집단으로 왔을 때는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최근에 나온 뉴스 보면은 서울이 경남보다 건강수명이 5년이 더 깁니다. 그리고 경남 내에서도 소득 상위 20%, 하위 20%의 건강수명이 10년 정도 차이가 나요. 이건 불평등한 거거든요. 불평등한 거는 결국 정의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고, 이거는 결국 어디서 풀어야 되냐, 공공이 풀어야 된다, 국가가 풀어야 된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뚝 누르면 생각보다 이슈가 많아요. 제가 그냥 생각나는 것만 쭈르륵 적어도 그 지역 공공보건의료 이슈는 상당히 많습니다. 뭐 중앙정부 수준의 이슈도 많은데, 며칠 전에 이제 하동군에서 종합병원 관련해서 하동군에서 종합병원을 짓겠다, 이제 군수님이 그 공약을 만드셔서 관련 연구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하동군에 상처 많이 받았어요. 그 진주의료원 새로 생길 때 이제 후보지로 하동군에서는 막 운동을 열심히 했어요. 우리 지역이 취약하니까 우리 지역 달라다. 근데 실패했어요. 그리고 경찰병원 유치도 최근에 실패했어요. 근데 하동군은 그 경상남도 군 중에 병원 자체가 없습니다. 종합병원도 아니고 그냥 병원이 없어요. 그래서 응급실도 없어요. 강직응급 의료기관이라는 단위 응급실만 있습니다. 그만큼 하동군 사람들은 아파도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공공의료 이슈입니다. 그리고 경남권역 어린이병원이 이제 창원 경상국립대에 생기거든요. 사실 장애인 어린이를 위한 병원들은 사실 100% 적자입니다. 그 의료진은 많이 필요하고 시설도 많이 필요하고 기구도 많이 필요한데 환자 수는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경우를 어떤 공공에서 책임지지 않으면 아무도 재활병원을 만들 생각 안 합니다. 이런 것도 공공보건 이슈입니다. 그리고 또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 그리고 지금 최근 시작되는 엠폭스 관련된 것도 공공보건 이슈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진주의료원도 지금 알게 모르게 많은 일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연구 영역들이 지나갔고, 뭐 예차 통과해서 예산이 확정됐고, 예산 확정된 이후에 기재부 타당성 조사가 끝난 이후에 이제 병원의 모습을 최종적으로 만들기 위한 어떤 용역이 또 되고 있습니다. 행정직을 몇 명을 뽑을지, 무슨 과를 넣을지 이런 모양을 만들고 있고, 그런 모양을 만드는 거를 이제 시민들이 감시하기 위해서 도민운동본부에서 지속적으로 강연회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진주에서 그것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거창 통영 접수자도 이제 확장 신축 이전을 하면서 어떤 의료체한테 응급하려고 하는 공공의료 움직임이 있고요. 그리고 도지사 공약으로 응급의료 컨트롤 센터를 설치하겠다 해서 많은 예산이 응급의료 지원단이라는 어떤 조직을 만드는 데 쓰였고, 나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지금 창원에 계시니까 마산에 계시니까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경남은 18개 시군 중에 14개 시군이 의료 취약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응급실 가기 어렵고 소아과 가기 어렵고 산부인과 가기 어려운 데가 사실 대표적인 지역이 경남입니다. 아까 건강수명 얘기도 드렸잖아요. 어떤 다른 문화적인, 사회적인, 경제적인 요건도 있지만 어떤 보건의료의 절대적인 자원 부족도 어떤 경남의 어떤
건강 수준이 나빠지는데 안 좋은데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의사 부족 얘기 요즘 많이 나오죠. 아까 히포탈시스 얘기를 하셨지만 저는 좀 안타깝고 아쉬워요. 사실 의사들 중에 진짜 그런 의사들이 요즘 있는지 너무나 어떤 경제적 관념, 돈 거기에만 움직이는 의사들이 많지 않은지 그런 생각을 좀 되게 많이 합니다. 뭐 전국적인 이슈는 사실 더 많은데 네. 아산병원 간호사 뇌출혈로 사망한 거 얘기 들으셨죠? 우리나라의 가장 큰 병원입니다. 가장 치료 잘하는 병원 안에서 어떤 의료진이 사고를 당했는데 제대로 치료 못 받아 돌아가셨어요. 이건 좀 이따 다시 얘기 드릴게요. 그리고 뭐 필수 의료를 확충하겠다는 뭐 대통령 공약도 있고 코로나19와 엠폭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19 때 사실 열심히 써먹었어요. 공공병원 마산의료원 써먹었는데 사실 코로나 환자가 잔뜩 빠져나갔죠. 그러면은 이제 그 전에 오시던 환자들이 오셔야 되잖아요. 근데 코로나 이후 대응을 거의 3년 하느냐고 이제 예를 들면 마산의료원 환자분들이 연세병원에 가고 삼성병원에 가고 이분들이 다시 잘 안 돌아오십니다. 그러면은 공공병원 적자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고 앞으로의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논의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뭐 어떻게 가져왔고요. 결국은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는 데만 해도 최소 5년 정도 걸릴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계속 공공의료원들이 정말 노력 많이 하셨고 힘드셨죠. 코로나 방어구 다 쓰고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 병원을 나가거나 병원은 또 적자로 어떤 지탄을 받아야 되는 공공병원은 적자냐 이런 얘기를 5년 동안 또 들어야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뭐 이슈들이 있다는 거를 좀 말씀드린 후에 공공의료가 왜 필요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별로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시장 실패, 필수의료 붕괴, 정보 비대칭, 위기 상황 대응 이렇게 얘기를 간단하게 좀 꼭지를 나눠봤습니다. 시장 실패는 잠깐 말씀드리면 저도 잘 몰라요. 근데 보통 이제 수요 공급이 이렇게 끊기죠. 어떤 수요가 부족하면은 이제 뭐 가격이 오르죠. 예를 들면은 뭐 밀가루가 생산이 덜 되면 밀가루 값이 오르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오르면 또 어떤 수요 공급 균형이 맞춰지고 그럼 경제학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인데 의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의사는 다 수도권에 몰려 있어요. 수도권 의사는 평균 서울 의사는 1,200만 원 봅니다. 한 달에. 근데 경상남도 의사는 한 달에 1,670만 원 벌어요. 세 전이 아니라 세 후로. 뭐 통계자료가 여러 개 나와 있지만 그러면 원래는 돈을 많이 주는데 사람이 더 가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수요 공급의 원리잖아요. 그게 깨졌어요. 지방에서는 아무리 서울 수도권에 돈을 두배줘도 의사가 안 옵니다. 대표적인 시장 실패예요. 시장 실패가 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떤 그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떻게 합니까? 시장 실패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정부 개입과. 예, 정부가 개입할 수 있어요. 근데 정부 개입 하나 안 하고 있죠. 지금 의대 아까 정원 얘기 나왔는데 정원 늘린다고 안 늘리고 있죠. 그리고 의대 새로 만드는 안 만들고 있죠. 이런 결정 자체를 못 하겠어요. 눈치를 보고 있어요. 사실 그거는 어느 정권이나 비슷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실패의 결과입니다. 결국 인구 1000명당 의사수가 뭐 OECD 기준 뭐 3.5명 이거 생각도 안 해요. 전국 평균 2.3명 이거 생각도 안 해요. 경남 평균 2명. 그러나 대부분의 의료 취약기는 1명이 안 됩니다. 네. 아무리 돈을 이게 1명 좀 넘는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다시 공중보건의를 빼고 계산하면 다 0.6명, 0.7명이에요. 실제로 환자분들, 시골에 있는 환자분들 너무 어렵습니다. 의사 찾아가기 힘들고요. 근데 정말 아무리 줘도 안 와요. 이런 경우는 어떤 공공 시장이 실패하기 때문에 공공이 개입해야 돼요. 그래서 공공 의과대학도 만들어야 되고 기존의 의과대학에서 공공성을 갖춘 의사들을 양성해야 됩니다. 이런 공공보건의 이슈가 매우 크게 작동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공이 필요하다. 이건 사적 영역 의사들한테 맡겨서는 절대 해결이 안 돼요.
뭐 지역 학생들을 뽑고 지역 학생들한테 보조금 주고 지역에 남는 메리트를 주고 이런 식으로 지역에 계속 남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지 않으면은 네,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필수 의료 1위입니다. 뭐 한국처럼 뭐 병원 가기 좋다. 한국처럼 뭐 치료받기 좋은 나라가 어딨냐 막 이런 말씀 많이 들을 거예요. 근데 그게 맞냐? 근데 창원에 계시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마산에 계시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시골 가면은 더 늦게 거예요. 아무리 그냥 단순하게 열라도 지역에 다들 갈 경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서울인데? 서울인데? 서울 아산병원 우리나라 가장 큰 병원인데 머리 열어서 수술할 의사가 없는 거예요. 그 두 명인가 세 명이 있었는데 뭐 그날 따라 뭐 학회를 가고 출장을 가고 해서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그 이유가 뭐 같아요? 제가 이 사건 보면서 저도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처음 알았어요. 뭐냐면은 응급실은 단계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응급실은 그 권역 응급의료 센터고 그 다음 단계는 지역 응급의료 센터고 그 다음 단계는 뭐 지역 응급의료 기관 뭐 쬐끄만 응급실입니다. 그래서 창원에는 삼성 창원만 권역 센터고 뭐 한마음 파티마 뭐 창원 동산대병원은 이제 지역 센터예요. 그래도 좀 큰 병원 그리고 의사 많은 병원이 권역 센터를 합니다. 그러면은 한번 여쭤볼게요. 서울에 있는 삼성병원, 서울에 있는 아산병원, 우리나라 가장 크고 유명한 병원이죠. 이 병원들은 어떤 응급실을 가지고 있어요? 권역센터일까요? 지역센터일까요? 권역. 너무 답을 알려드렸죠. 치기. 네, 다 권역센터 아니에요. 응급 환자들, 중증 환자들 돈이 안 됩니다. 아산병원, 삼성병원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다고 하죠. 다 암치료, 돈 되는 치료만 합니다. 돈 안 되는 응급질환, 뇌출혈 환자 이런 환자들의 돈을 투자 안 해요. 사실 아산병원 정도 되면 그 뇌출혈을 났을 때 머리를 열 수 있는 의사 20명씩 데리고 있어야 돼요. 근데 두세 명밖에 없어요. 실제로 필수 의료 붕괴라는 건 결국은 그거예요. 민간 병원밖에 없는 민간이 주도하는 어떤 나라의 의료 체계에서 돈 되는 것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이 필요해요. 사실 그래서 서울대병원은 권역센터 합니다. 그리고 좀 우리 병원 자랑하자면 저도 근무한 지 얼마 안 됐지만 파티마 한마음, 뭐 창원 경상대 세 군데를 비교하면은 이제 중증 응급 환자 K클래스라는 등급인데 1, 2등급 이제 중증이라고 하는 환자들을 전체 환자 숫자는 한마음 파티마가 훨씬 많은데 중증 환자는 파티마 한마음 합친 것보다 창원 경상대가 더 많이 봅니다. 왜냐면은 적어도 창원 공공병원은 환자를 그렇게 가려받지 않아요. 근데 민간병원은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수익을 얻어야 됩니다. 결국 그런 게 이제 고차가 되면 결국 서울 한복판에서도 응급 필수의료 처치를 못 받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공의료가 또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실 거예요. 뭐가 좋은 병원인지. 그죠? 좋은 병원은 갈 때부터 되게 친절하고 밝고 넓고 화려하게 돼 있고 시설이 좋아 보이고 환자들 많이 가고 그러나 한국에서 적절한 치료를 잘하는 적정 수준의 치료를 하는 병원이 저는 좋은 병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저번에 경실련에서 조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병원별로 그 비급여의 이제 비율을 조사한 거예요. 보시면 알겠습니다. 자세히 좀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는데 결국 결론은 민간 병원들 비급여 비율이 공공병원 비급여 비율보다 훨씬 높습니다. 결국 똑같은 질병을 치료를 받아도 사실 의료진의 어떤 실력은 대부분 좀 상향 평준화가 돼 있거든요. 민간 병원에 가면은 200만 원 쓰지만 공공병원은 100만 원 쓰는 거예요. 그러면 비급여 적으니까. 적정 수준의 치료를 싸게 받을 수 있는 건 그래도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공공병원입니다. 이건 수치적으로도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너무 차이 나요. 우리들 병원은
비급여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70%가 넘는 거. 공공병원이 20% 미만의 비급여일 때 그만큼 예. 뭐 경남 내에 있는 공공병원도 꽤 괜찮은 예. 비급여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빅5도 엄청 차이 나요. 서울대랑 연세대 비교해 보면은 똑같은 질병으로 가도 연세대가 훨씬 비쌉니다. 이거 평균 우리가 나와 있는 거니까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위기 상황 대응이에요. 뭐 아시다시피 뭐 이거는 뭐 복잡하게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삼성 차원이든 뭐 파티마든 저는 한마음이든 되게 중요한 역할을 이 지역사회에서 해준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위기 상황이 좀 다릅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조금 많이 소극적이십니다. 아시죠? 네. 좀 옛날 자료라 좀 그런데요. 뭐 마산의료원 시작할 때부터 독박을 쓰셨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중증 환자들이 많이 늘어났을 때도 이제 공공병원 위주로 병상을 제공했습니다. 아까 뭐 얘기하셨잖아요. 뭐 병실 늘리려면은 뭐 100병상을 20병상으로 만들어야 되고 의료진도 더 많이 필요해야 되고 복잡한 옷도 입어야 되고 힘들잖아요. 뭐 공공병원이라고 안 힘들겠습니까? 공공병원 합니다. 왜 다음 나가? 네, 타 저자료도 비슷합니다. 그래도 좀 무섭죠. 엠폭스 지역 환자가 지금 창원에서 발생하면 어떤 병원으로 갑니까? 네, 마산의료원이랑 창원 경상대로 갑니다. 지금도 민간병원에서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뭐 하동군 아까 얘기 나왔는데 잠깐 좀 설명드릴게요. 그냥 너무나 쉬운 통계입니다. 하동군민들은 대략 한 명당 그 1년에 의료비를 300만 원 쓰십니다. 생각보다 많이 쓰죠. 근데 이게 비급여가 다 포함된 게 아니에요. 비급여까지 하면 아마 500만 원 이상, 그럼 그 이상으로 이제 쓰십니다. 보통 고령화가 많이 돼 있고, 그리고 이 비용은 거의 1년에 거의 10%씩 늘어나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비용을 씁니다. 근데 42,000명이에요, 인구가. 그러면은 1년 쓰는 의료비가 1,300억입니다. 하동군에서만. 비급여와 이제 기타 비용 빼고. 근데 하동군 외에서 쓰는 게 1,000억. 하동군 내에서 쓰는 게 300억이에요. 왜냐면 하동군은 병원이 없으니까. 결국 뭐 1,000억을 이제 외부 진주나 어떤 뭐 사천이든 뭐 대구 뭐 이런 데 써요. 근데 1,000억만 쓰겠어요? 교통비도 들고 간병비도 들고 뭐 밥도 사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그죠? 사실 2, 3천억을 하동군민들을 밖에서 쓰는 거예요. 근데 하동군 1년 예산 6천억이에요. 그래서 예산의 3분의 1 정도가 외부로 나갑니다. 하동군에서 무슨 인구 소멸, 뭐 지역 경기 부양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의료로 1년에 2천억씩 빠져나가요. 그래서 공공의료 결국은 지금 종합병원 만들려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 군수 공약이기도 합니다. 아, 제가 너무 시간 많이 쓰는 좀만 더 쓸게요. 그 울진군 의료원이라고 있어요. 울진군은 되게 오지에 있어요. 되게 거기에는 울진군 의료원이라고 200병상짜리 꽤 괜찮은 병원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급성기 100병상, 요양 100병상, 그리고 뭐 공공 산후조 의료원도 있고 여러 가지 공공사업도 하고 꽤 괜찮은 병원인데 거기 매출이 1년에 100억이에요. 근데 비용은 140억입니다. 네, 1년에 40억씩 적자 봐요. 근데 적자를 군에서 내줍니다. 네, 사실 뭐 그 울진군에는 원자력 발전소 있거든요. 사실 거기 때문에 세수를 좀 많이 받는 것도 있긴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아까 방금 2천억 중에 4분의 1만 하동에서 쓰면 하동군은 병원 괜찮은 병원 있으면 뭐 인력 고용효과도 있죠. 외부로 안 나가죠.
근데 그 비용이 우리 친구랑 그냥 40억밖에 안 드는 거예요. 500억 벌려고. 그래서 500억 정도 투자해서 1년에 100억씩 쓰면 그게 그냥 하동군에 그러면 정주 여건을 마련하고 하동군을 살릴 수 있는 좋은 방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하동군 종합병원 설립 연구보고에 제가 발표한 자료고요. 제가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공공병원이 어떤 지역의 의료취약지에 만들어진다. 이건 사실 이제 민간은 못해요. 민간은 초반부터 이제 투자비의 회수를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시작을 못합니다. 그러나 공공이 어느 정도의 이제 세금을 들여서 그리고 어떤 지역 주민과 정신의 의지로 만들어진다면 저는 상당히 좋은 어떤 지역균을 살리면서 지역을 유지할 수 있는 사업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500억, 2천억 중에 4분의 1만 하도. 예. 그리고 하동은 심지어 화력발전소도 있습니다. 생각도 못했는데 저 다음 발표하시는 분이 하동군 발전소에서 몇백억씩 나온대요. 1년에. 그 돈을 이제 어디다 쓸 거냐. 네, 저는 건강에 투자하시라. 네. 결론은 지역 공공의료에 투자하고 공공의료 확대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 네. 창원경상대 마산의료원, 뭐 진주 경상대병원에 뭐 몇 억씩 투자하는 이거 저는 그 훨씬 그 이상으로 경상도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딱 한 번만 더. 네. 공공의료가 정치적 힘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태국에 그 제가 10년 전에 교환학생을 갔었습니다. 의대 다닐 때. 한 달 동안 경험을 했었는데 그때 의사들이 탁신 때문에 의사들이 힘들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는 그 영문을 몰랐어요. 뭐냐면은 탁신 정책 때문에 의사 1인당 공공병원에서 한 달에 한 수명 보던 거를 하루에 100명씩 본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 의미를 몰랐는데 나중에 공부를 해보니까 탁신의 공약입니다. 10파트 의료보험이라고 하는 그 무상의료에 가까운 무상의료 공약입니다. 결국 모든 공공병원 진짜 공공병원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탁신은 저소득층 농민들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선거만 하면 무조건 이겨요. 무조건 이기면 반대파의 망정파, 보수파가 스탠스를 쫓겨냅니다. 복귀하면 또 이깁니다. 그리고 쫓겨나 있는데 탁신이 못 들어오면 탁신 부인이 선거 가서 또 이깁니다. 그리고 오늘 뉴스를 찾아봤더니 탁신 딸이 35살 넘어서 수상으로 다시 선거에 나오는데 이 사람이 또 됩니다. 그만큼 정말 본질적인 삶을 건드린 거거든요. 이 사람은 사실 기업가 출신이라 뭐 부패도 있고 하는 여러 가지 뭐 호불호가 있지만 어떤 건강에 대한 어떤 정치적 힘이 있다는 거고요. 뭐 당연히 아시다시피 뭐 이재명 대표 성남시 공공의료 운동을 통해서 홍보가 됐고 정치적 힘을 가진 분이 됐고요. 그 반대로 우리 홍준표 공공의료를 망치면서 네, 어떤 공직사회의 어떤 뭐 철박통을 깨겠다는 모토로 정치적 힘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떤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게 어떤 국민 건강권 보호를 하는 측면도 있지만 여기 또 많은 분들이 또 정치를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공공의료 정치가 힘이 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